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올해 53시죠. 건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했습니다. 25회를 함께한 아내와 헤어졌죠.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던 결과였습니다. 이혼 후 제게 남은 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혁이 뿐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툴렀죠. 계란말이는 늘타기 일쑤였고 반찬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혁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니까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늘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도면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선생님이 또 내 작품 혹평했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준혁이는 미술 특기생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실력이 있었죠. 적어도 아빠 눈에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엄하신 건 내 실력을 키워주시려는 거야.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 윤서현 선생님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준혁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렸을 때와 똑같아서 피식 웃음이 나왔죠. 선생님도 내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진우를 만났죠.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진우는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민수야, 너 이러다 정말 혼자 늙는다? 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애 키우는 아저씨한테 관심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라고. 요즘 다들 이렇게 만나. 진우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소개팅 앱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왜? 넌 멀쩡한 남자야. 이제 준혁이도 대학 가면 혼자 남는데.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진우의 말에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외로웠죠. 밤에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문득 옆자리가 허전했습니다. 생각해볼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고르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셀카는 어색했고 오래된 사진은 왠지 사기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최근 완성한 설계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프로필을 작성하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망설이다간 평생 혼자일 것 같았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군가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준혁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표시했다는 거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로필을 열어봤습니다. 윤서현. 48살. 고등학교 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였습니다. 미술관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자기소개가 솔직했습니다. 최근 이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다고요.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관심 표시를 보냈습니다. 곧 대화가 시작됐죠. 안녕하세요. 건축 일하시는 거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미술 선생님이시라니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겠어요. 감각이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건 좋아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건축과 미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서현은 현대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미술사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쳐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문득 준혁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미술 수업 듣는데. 하지만 학교 이름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문자 대화가 전화통화로 이어졌습니다. 첫 통화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더듬거렸죠.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녀도 이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죠. 서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이혼이 답이 맞나 싶어서 수없이 고민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통화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혁이가 자고 난 뒤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통화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바쁘긴 했는데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감성적인 말을 하게 됐을까요? 어느 날은 서연이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제 수업 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어요.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요. 선생님 입장에선 학생들 실력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때론 제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실력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엄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상이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 학생, 재능은 있는데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 준혁이 얘기인가? 하지만 전국의 고등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요. 3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대 앞 조용한 카페로 약속을 잡았죠. 만남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 차린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3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죠. 괜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옷 잘 차려입으셨네. 준혁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 금방 올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준혁이한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우아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전화로는 그렇게 편하게 대화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할 말이 막혔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네, 그러게요. 겨울이 다가오나 봅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뻔한 대화라는 걸 알았지만 긴장을 풀기엔 충분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최근 본 전시회 얘기,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산책 좀 할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걷기엔 괜찮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좀 떨렸습니다. 떨리셨다고요? 전 선생님이 여유 있어 보이던데요.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이 옷깃을 여미는 걸 보고 제 코트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오버인가 싶었죠. 그런데 서연이 먼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추우시면 제가 의지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강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데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좀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저도 어색해요. 우리는 솔직했습니다. 그게 좋았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을 주차장까지 배웅했죠. 차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연 씨. 네. 이렇게 빨리 마음을 주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가로등도 밤하늘의 별도 유난히 빛나 보였죠.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부터 서현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시간을 냈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2주 후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인인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여자친구 맞습니다. 말하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는 또 다른 설렘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가족에게는 소개하지 않기로요. 준혁이가 지금 예민한 시기라서요. 수능 끝나고 얘기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학교 일이 바쁘기도 하고요. 천천히 해요.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조금 찝찝했습니다. 왜 서로 학교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만 했고, 저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타이밍을 놓쳤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같은 학교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서현과 통화했습니다. 준혁이가 잠든 후 조용히 서재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학생들이 말썽을 좀 부렸어요. 특히 한 학생은 정말. 서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때요? 학교 생활 잘하나요? 글쎄요. 요즘 미술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요? 네, 너무 엄격하시다나요? 뭐 실력을 키워주려는 거겠지만요. 그렇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묘하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현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이번 주말엔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죠. 골목길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참 예쁘네요. 서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이 운치 있었죠. 민수 씨, 전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농담이시죠? 진심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준혁이한테 언제쯤 말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능 끝나고요. 한 달만 더 기다려줘요. 네, 천천히 해요. 준혁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서연은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좋았죠. 서연 씨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어요? 있죠. 특히 요즘 한 학생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떤 학생인데요? 실력은 있는데 태도가 좀 그래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요. 제가 조언하면 반항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걱정돼요. 그 학생 아버지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니 설마요. 서울에 미술특기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생, 이름이 뭔데요?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너무 이상한 질문 같았죠. 며칠 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미술 특강 듣고 가요. 그래,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즘 준혁이와 대화가 줄었습니다. 제가 서연에게 빠져 아들을 소홀히 한 건 아닐까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미술 준비는 잘 되고. 선생님이 자꾸 혼내세요. 기초가 부족하다고요.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잖아. 아빠는 맨날 선생님 편만 들어요. 준혁이가 삐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 실력을 키워주려는 거야. 됐어요. 어차피 아빠는 제 얘기 안 들으실 거잖아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랑 싸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얘기하다가요. 제가 선생님 편만 든다고 화내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 선생님 입장이 먼저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요즘 준혁이한테 소홀했어요. 민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서연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강남 쪽 레스토랑이었죠. 조금 비싼 곳이었지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민수 씨, 이렇게 비싼 데 와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 위해서라면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야경이 보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멋지다.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 잘하셨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긴 키스를 나눴습니다.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죠. 서연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서연도 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는 더욱 예민해졌죠.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미술 실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학교 가야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담임 선생님이 특별 상담 있대요. 진로 상담이요. 그래. 몇 시에 가야 하는데? 7시 반까지요. 아빠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평소엔 준혁이가 혼자 버스 타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게 됐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아침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준혁이는 옆자리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준혁아, 요즘 담임 선생님은 어때? 그냥 그래요. 여전히 엄하시니? 네. 근데 실력은 인정해요. 가르치는 건 잘하세요. 그럼 됐네.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윤서연 선생님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내 여자친구와 같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흔한 이름입니다. 전국에 윤서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요, 아빠? 아니, 좋은 선생님 같다.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학교였죠. 준혁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힘내라. 준혁이가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우아한 걸음걸이.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찰이 보였죠. 윤서현. 미술교사.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저 학교 선생님이라는 건가요? 그럼 준혁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서현도 저를 봤습니다. 아니, 제 차를 봤습니다.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도 알아챈 겁니다. 우리는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격과 당황이 서로의 눈에 가득했죠. 서현이 천천히 교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내가 사귀는 여자가 내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니. 더군다나 준혁이가 싫어하는 바로 그 선생님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만 봤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죠.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 통화 좀 해요. 제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서현 씨,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가. 강준혁이. 제 반 학생이에요. 담임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어떻게 해요? 서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준혁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일단 생각 좀 해봐요. 제가 다시 연락할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준혁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준혁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선생님이 제 실기 실력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기초가 부족하대요. 더 노력해야 한대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잖아. 아빠는 또 선생님 편 들고. 아빠는 그 선생님 좋아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맨날 선생님이 옳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준혁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과 아빠가 사귄다는 걸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현과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준혁이를 설득해야 할까요?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서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은 오세요? 저는 한숨도 못 자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준혁이 학교였을까요? 왜 하필 담임 선생님이었을까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새벽 4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죠. 준혁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서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현 씨,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도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서현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그녀의 미소가 보고 싶었죠.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집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준혁이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병원 가보세요. 준혁이가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더 아팠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셨어요. 이상하다니? 평소랑 달랐어요. 저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분 탓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미안하다고? 네.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대한 것 같다고요. 앞으로는 더 격려해 주시겠대요. 서현이 뭔가 느낀 게 분명했습니다. 준혁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준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 만나서 얘기해요. 네, 그러죠.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끝내야 할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답일까요? 전 당신이 좋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너무 엄격했나 봐요.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준혁이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준혁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혼내던 선생님이 아빠랑 사귀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걸 저도 알았죠. 제가 준혁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민수 씨.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준혁이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게 할게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준혁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죠. 예민할 때였습니다. 준혁아,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네.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준혁이는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다는 문자가 왔죠. 학부모님, 준혁 군의 진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학교로 와주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을 학교에서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학부모로서 가야 했습니다. 약속된 날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서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 선생님, 일단 상담부터 합시다.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와 교사로 만난 거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의 생활기록부를 펼쳤죠. 준혁 군 실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조금 부족해요.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면 재수를 고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재수요? 네. 올해는 안정적인 학교를 가고 1년 더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준혁이는 재수를 원하지 않을 텐데요. 준혁이한테 말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혁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나 봐요. 준혁이한테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준혁이한테 말할게요. 뭐죠? 정말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준혁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요. 학교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준혁아, 아빠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이건 너무 직설적입니다. 준혁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줄래? 이것도 애매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준혁아. 네, 아빠. 오늘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어. 아, 상담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수를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수요? 저 재수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 내 실력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야. 또 선생님 편 드시네. 선생님이 뭘 아신다고요?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는 맨날 제 편이 아니잖아요. 맨날 선생님이 옳다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전 제 방으로 갈래요.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죠. 준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앉아봐. 중요한 얘기야. 준혁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윤서현 선생님과 사귀고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아빠가 서현 선생님과 연인 사이야.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선생님이요? 제 담임 선생님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몰랐어. 아빠도 처음엔 몰랐어. 너희 학교 선생님인 줄 몰랐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혁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진정하고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랑 사귀신다고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요? 제가 오해한다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혼내고 맨날 제 작품 깎아내리고.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내 실력을 키워주려고 그러신 거야. 또 그러시네요. 또 선생님 편 들으시네요. 결국 아빠는 선생님이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넌 아빠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거짓말. 아빠는 제가 싫은 선생님이랑 사귀시잖아요. 저 생각은 안 하신 거잖아요.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혁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인정 못해요. 선생님이 아빠를 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니까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전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제 담임 선생님이랑 사귀실 수가 있어요? 준혁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 힘들었죠.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예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민수 씨?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준혁이를 만나볼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겠어요? 해봐야죠.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서연 씨. 저도 준혁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엄격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서연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준혁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서연 선생님이 왔어. 안 만날 거예요. 제발 나와봐. 선생님이 할 말이 있으시대. 싫어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죠. 거실에서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서연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선생님. 준혁이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한테 너무 엄격했어. 너를 자주 혼냈지. 내 작품을 깎아내리기도 했고.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선생님이 사과해야 해. 넌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이야.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넌 선생님한테 특별한 학생이었어. 재능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엄하게 대한 거야. 내가 더 잘 되길 바랐어. 서연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혁이의 작품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이거 봐. 선생님이 몰래 찍어둔 거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록하고 싶었어. 준혁이가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1년 동안의 작품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서연의 메모가 붙어 있었죠. 색감이 좋아졌다. 구도가 안정적이다. 표현력이 늘었다. 칭찬의 말들이 빼곡했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간직하셨어요? 그래. 넌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야. 내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서연이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내 아빠를 사랑해. 진심으로. 그리고 너도 정말 아끼고 있어. 이 두 가지는 별개야. 선생님이 내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너한테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야.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준혁아, 선생님이 너한테 잘해준 건 내 아빠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서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죄송해요.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저한테 엄격했던 건 저를 위해서였는데 저는 그냥 미워하기만 했어요. 준혁이가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알겠어요.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그럼 이제 알겠니?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 응, 준혁아. 선생님 좋은 분이세요. 제가 몰랐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아빠를 이해해줘서. 준혁이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꼭 안겼죠.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됐죠. 고마워, 준혁아. 정말 고마워. 서연이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준혁이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준혁이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처럼요. 준혁아, 넌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재수가 필요 없어. 선생님이 믿어. 정말요? 그래. 대신 앞으로 석 달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혁이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서연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준혁이가 당신을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에요. 준혁이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았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현관에서 짧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사랑해요, 서연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서연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앉아니? 아빠, 앉으세요. 준혁이가 옆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나란히 앉았죠. 아빠,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지? 처음엔 정말 반대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보니까 알겠어요. 선생님이 진심이시라는 거. 그리고 아빠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준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내가 이해해줘서. 아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빠도 행복하셔야죠. 준혁이는 어느새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든든했죠. 근데 아빠. 나중에 선생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계속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에이, 아빠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수능을 치렀죠. 시험 당일 서현과 저는 함께 학교 앞에서 준혁이를 응원했습니다. 준혁아, 긴장하지 마.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서현이 준혁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네, 선생님. 열심히 하고 올게요.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저도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혁이가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현과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잘할 거예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준혁이니까요. 수능이 끝나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죠.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준혁이가 원하던 홍익대 미대에 지원할 만한 점수였습니다. 아빠, 선생님, 저 홍익대 지원할 수 있대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준혁아. 우리는 준혁이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서현은 방과 후마다 준혁이를 가르쳤습니다. 이번엔 담임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요. 여기 선이 좀 더 부드러워야 해. 이렇게 봐. 서현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오, 정말 다르네요. 준혁이가 감탄했습니다. 넌 감각이 있어.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좋아질 거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고 다른 호칭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직은 선생님이 편한데요. 준혁이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르지 않아도 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요. 여기 별 달아야죠. 준혁이가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서현과 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준혁이는 웃으며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습니다. 완성! 우와, 정말 예쁘다. 서현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요.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현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맛있어요, 선생님. 준혁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요리 자신 없었는데. 충분히 맛있어요. 제가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선생님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했어요. 우리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서현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아.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엔 어색해요. 근데 선생님이라고만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모가 적당할 것 같아요. 좋아. 정말 좋아. 서현이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서현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대학 합격하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났죠. 준혁이는 홍익대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축하해, 우리 준혁이. 서현과 저는 준혁이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모두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모도 큰 역할 하셨어요. 준혁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연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외식을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고깃집이었죠.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준혁이는 사이다, 서현과 저는 소주로요. 준혁아,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제 말에 준혁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 뭐, 대학생이면 그럴 수 있지. 서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모까지.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잘 이겨냈어요. 준혁이가 앞서 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이모 뭐 하세요? 빨리 와요. 응, 간다. 우리는 손을 잡고 준혁이를 따라갔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준혁이의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죠. 서현과 저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학사모를 쓴 준혁이가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준혁이 다 컸네. 서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잘 키워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잘 키우셨죠. 우리 둘 다 잘한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여기 정말 예쁘다. 서현이 감탄했습니다. 이모, 나중에 제 작품 전시회 하면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1호 관람객이 될게. 아빠도요. 나야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너한테 고마워. 왜요, 갑자기? 아빠가 서현 이모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줘서. 아빠,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아빠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모 만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 준혁아. 서현이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나중에 아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준혁이의 질문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해야죠. 이렇게 좋은 이모를 놓칠 순 없잖아요.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허락하면 생각해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찬성이에요. 빨리 하세요. 이 녀석이.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죠. 아빠, 이모, 저 먼저 갈게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늦지 마. 준혁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서현과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서현 씨,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든 순간도 많았고요. 하지만 우리 이겨냈어요. 저는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서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수 씨, 오늘 준혁이 말 듣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요.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서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이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요? 결혼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찬성한다고 했잖아. 와, 대박. 축하해요. 준혁이가 우리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래, 진짜 가족. 우리는 거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누구를 초대할지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준혁이도 동의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준혁이의 친구들까지 참석했죠. 준혁이가 신부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서현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죠. 이모,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준혁아. 제 앞에 선 서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렸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연에서 준혁이가 축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선생님이 아빠의 연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알아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모 행복하세요. 저도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죠. 준혁이도 함께했습니다. 가족여행이네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 첫 여행. 제주도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요. 당연하죠. 준혁이가 앞서 걸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엄마. 준혁이가 처음으로 서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뛰어갔습니다. 응, 간다. 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죠. 사진 찍어요. 준혁이가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서현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우연이었죠. 하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 필연이 됐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준혁이의 반대, 서로의 입장, 모든 게 장애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현의 진심, 저의 진심, 그리고 준혁이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었죠. 준혁이도 결국 그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서현을 만나서, 준혁이가 이해해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큰 시련을 넘었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우리 가족 생각.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맞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처음엔 정말 반대했었는데.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아요. 엄마도 생기고 우리 가족도 완성됐고요. 고마워, 준혁아. 내가 이해해줘서.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외롭게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셋이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해돋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현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소개팅 앱이라는 작은 계기로요. 그리고 운명은 우리를 더 특별한 관계로 만들었죠.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상상도 못했던 관계로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서연의 진심이 준혁이에게 전해졌고 준혁이도 결국 우리를 이해해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도, 서연이 같은 시기에 이혼한 것도, 우리가 같은 앱에서 만난 것도, 준혁이가 서연의 제자였던 것도요. 만약 하나라도 달랐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우연이 모여 필연이 됐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행복.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되는 기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저는 53세 나이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용기를 내는 법도 배웠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소개팅 앱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우리 아들은 예상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를 이해했죠. 자기 감정보다 아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줬습니다. 준혁이가 없었다면 우리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준혁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신중해졌고, 더 진지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생각해. 우리 이야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드라마 같았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가 믿겠어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아들 담임 선생님이었다니.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우리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잘 됐어요. 결국 우리 함께하게 됐잖아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어. 우리는 다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한 것.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일상이 시작됐죠. 준혁이는 대학에 다니고 서연은 학교에 출근하고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었죠.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친구들이 엄마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 자랑했어요. 뭐라고?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엄마 미술 선생님이신데 진짜 실력 좋으시대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시고 예쁘시기도 하고. 어머, 우리 준혁이. 서연이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고마워, 준혁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죠.
우리는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1년 전 여기서 프로포즈했죠. 네, 기억나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 1년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이 꿈 같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혁이가 케이크를 준비해놨습니다. 결혼 1주년 축하해요. 어머, 준혁아. 언제 준비했어? 비밀이에요. 우리는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아마 셋 다 같은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사실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같은 과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 네,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준혁이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섭섭하기도 했죠. 아빠, 엄마 덕분에 저도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덕분이라니? 네. 두 분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어떻게 서로를 아껴야 하는지. 준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준혁아, 저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두 분처럼요. 우리는 준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혁이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뿌듯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준혁이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묘미죠.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대학 3학년이 됐고 여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쁘고 밝은 아가씨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어서 와, 지은 씨.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죠. 준혁 오빠한테 가족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아빠랑 엄마가 정말 멋진 사랑을 하셨대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겨내셨다고. 과찬이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사랑 찾기 힘든데. 지은 씨의 말에 우리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 씨가 돌아간 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응, 정말 좋은 친구 같아. 다행이다. 저도 정말 좋거든요. 잘해줘라.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 네, 알아요. 아빠, 엄마처럼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마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다툼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5주년이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은 씨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죠. 서연은 승진해서 미술부장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선생님이 됐죠. 저도 사무실이 안정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유럽이었죠. 준혁이도 함께 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며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 봐.
구도가 정말 완벽해. 와, 진짜 대단하다. 준혁이가 감탄했습니다. 너도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 엄마는 항상 저 믿어주시네요. 당연하지. 넌 재능 있는 아이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다시 로마에 오게 해달라는 소원 빌어야 하는 거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대. 저는 다른 소원 빌래요. 뭔데?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준혁이의 말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원 빌자. 셋 다 같은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았죠.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 모여 앉아 여행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맞아요. 이거 액자에 넣어 걸어야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준혁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랑요? 네. 이미 프로포즈했어요.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당연히 허락하지.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정말요? 그럼. 지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준혁이도 이제 자기 가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외로움, 우연한 만남, 충격적인 진실, 갈등, 이해, 화해, 그리고 행복.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했던 시간도요. 만약 그 소개팅 앱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약 서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준혁이가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모든 우연과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최고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죠. 상처받았던 과거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준혁이도 결국 우리를 이해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족이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니까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힘이니까요. 50 넘어 다시 시작한 사랑.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의 우연한 인연.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은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줍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53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에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에게요. 오늘 밤 서현과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행복해요. 서현이 속삭입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니까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느끼는 것. 내일을 기대하는 것.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도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